안녕하세요. 초이 아빠의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요즘 일부 언론에서 지금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요, 퇴직 후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이런 기사 제목을 달고 중산층과 퇴직 후 삶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언론 기사를 근거로 만든 유튜브 영상에 조회수가 많은 것을 보고 조금은 놀라기도 궁금하기도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의도로 이런 기사를 작성하고 영상을 만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리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소득이 줄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니 퇴직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재무적 은퇴 설계, 쉽게 말해서 하루라도 일찍 노후 준비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 마케팅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과 공포 마케팅은 금융사의 단골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요, OECD나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가구당 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통계청은 중산층을 중위소득 50%에서 150% 사이에 해당되는 가구로 봅니다. 한편 OECD는 가구소득이 그 나라의 중간소득액을 기준으로 75%에서 200% 수준인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보고 국가 간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1,0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위소득 75%에서 200%에 해당하는 소득의 범위는 월 385만원에서 1,020만원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퇴직 후 월 소득이 최소 385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낮아지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퇴 가구의 경우 소비의 원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과 기타 요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1,048만 원이고요.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4,024가구 6,392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비 충당 요인을 보면 기초연금이 25.6%, 자식 및 친척에게서 받은 생활비나 용돈이 19.4%, 국민연금이 15.2%, 배우자의 소득이 11%, 일반 적금이나 예금이 10.2%, 근로활동이 9.5% 등으로 다양한 노후생활비 충당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이런 퇴직 후 중산층과 빈곤층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근거, 다시 말해서 기초자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중산층 퇴직자가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사례를 추적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퇴직 후 노후의 삶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설문조사해서 만든 금융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되는 3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한 중산층에 대한 인식과 퇴직 후 삶과 노후 자금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그걸 또 유튜브 영상에서 학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언론 기사에서와는 달리 여기선 금융사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땡땡투자증권은 2022년 중산층 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노후 생활비는 2인 기준 274만 원인 반면 퇴직 후 월 소득은 203만 원으로 일부 중산층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20, 30대는 소득의 50%를 저축하고 개인연금에 연 300만 원을 납입하는 전략을, 40, 50대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연 2천만 원을 납입하고 금융자산 비중을 40%로 올리는 전략을 투자증권사가 추천했다라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중산층 소득에 해당되는 30대, 40대, 50대 1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논리가 단순하죠. 퇴직 후에도 중산층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희망하는데 지금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니 퇴직 후에 빈곤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또 저러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앞에서 말한 불안과 공포 마케팅의 하나의 전형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퇴직 후 노후의 삶에 이런 불안감을 심어주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소득과 노후의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노후 준비를 차분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삶을 결정짓는 건 투자나 재무 설계가 아닌 최소한의 경제력과 건강에 좌우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입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고령자들에게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노후 준비에 이런 노후 자금 외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